어떻게 구현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시크릿 함수, 숨길 데이터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알 수 없는 글자가 나오네요. 값으로 복사한 다음에 원래 데이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데이터는 이것뿐이에요. 이거에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죠. 여기서 다시 시크릿 함수를 입력을 하고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넣어 볼게요. 왜 안 나와?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었네요. 패스워드가 틀리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설정했던 패스워드만 원래 값을 복원시킬 수가 있는 형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안에 대해 좀 말해볼까 합니다. AI 기술이 점점 올라오면서 요즘 들어서 더욱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엑셀에서도 파일에 패스워드를 걸거나 시트 보호나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이 있지만 언제나 100% 완전한 보안은 없는 것 같아요. 실력자가 마음먹고 접근하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복잡하게, 더욱 귀찮게 여러 방법 등을 이용해서 2중, 3중으로 보안 처리를 하는데, 그 보안을 하는 방식 중 하나에 난독화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난독화 기법이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한자 그대로 읽기 어렵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난독.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고, 복호화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독화한 어떤 읽기 힘들게 해둔 데이터를 다시 원래 형태로 복원시키는 방식, 그거를 이제 복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글들을 좀 읽다 보니까 문득 엑셀에서도 이런 기능을 구현하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다 보니 좀 흥미가 생기죠. 엑셀에서 특정 값을 나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따라서 저는 365 수식을 활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숨기고 나만 알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수식에 부여를 해서 나중에도 그 데이터는 나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저만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작성한 수식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여기에 간단하게 이 데이터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샘플이니까 ABC라고 해보죠. ABC. 이거 엔터를 치면은 요상한 문자가 나옵니다. 네, 요상한 문자가 나왔죠. 이게 이제 난독화가 된 형태예요.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 이거를 이제 다시 값으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이 걸리지 않은 값 형태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기존의 이 데이터는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남은 거는 이 요상한 문자밖에 없잖아요. 요 요상한 문자로 아까 그 문자를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을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크릿이라고 아까 그 수식을 람다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어레이를 입력을 하고요. 패스워드가 ABCD였나요? 네. 아니네요. 잘못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고요. ABC였던 것 같아요. ABC를 입력하니까 아까 그 데이터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패스워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 난독화를 했을 때 부여했던 그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원래 있었던 데이터가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난독화된 데이터 문자열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수식을 적용을 시켜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시키는 것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복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독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 이거를 구현하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뭐랄까요, 실용성이 좋다라고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쓸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엑셀 수식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신기할 수 있고,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배워가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365 함수를 배울 때 즐겁게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구현을 해 본 거고요. 당연히 이 실습 파일도 여러분들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 다만 이번에는 엑셀 그 실습 파일의 패스워드를 제가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는 이따가 영상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 안 보시고 파일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의 조치를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수식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드리면 좋겠네요. 수식도 좀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수식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우라고 이렇게 한번 그 변수를 어려운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소문자 L과 대문자 I를 조합한 형태의 어떤 문자열로 변수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 수식만 봤을 때는 이게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어렵게, 물론 우리에게는 엑셀 랩스가 있기는 하죠. 엑셀 랩스에서 보면은 손쉽게 어떤 변수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은 가능하지만 일단 귀찮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데 귀찮게 함으로써 이게 또 한 번의 보안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변수를 지정해 봤고요. 이렇게 변수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 문제는 이 수식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수식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걸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저도 다시 수식을 작성해보는 형태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로직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예제 텍스트로 제 닉네임인 IT 서랍이라는 닉네임을 준비를 했고요. 이 닉네임을 이 텍스트를 난독화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알 수 없는 형태의 문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 문자를 다시 복호하는 과정을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글자를 한 글자씩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하는 형태, 시퀀스 함수로 하나씩 분해하는 형태,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하나씩 글자를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유니코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에 실존하는 모든 문자를 다루도록 설계된 문자 전산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글자에 특정한 숫자를 이렇게 부여해서 표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글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니코드 함수라고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유니코드 함수. 유니코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들을 지정해주면 그 해당 문자의 코드 번호를 반환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된 코드를 유니 캐릭터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숫자가 그 문자로 다시 반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함수와 유닛 캐릭터 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를 숫자화할 수 있고 숫자를 문자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유니코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서랍에서 각각의 문자가 숫자 데이터로 변환이 됐고요. 이렇게 나온 그 숫자 데이터를 또 하나하나씩 열로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수식이 있는데 리듀스 v스택 콤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이것도 이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씩 분해를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수식을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범위의 데이터를 각각 분해해야 되는 형태니까 반복문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리듀스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함수를 쓰고 초기값은 비워두고요. 어떤 거를 반복시킬 거야 해서 어레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펑션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람다 함수를 쓰고 리듀스 함수는 파라미터를 2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ccumulator인 a 그리고 그 현재 값 각각의 밸류 값인 v를 앞서서 a랑 v로 지칭을 할 거고요. 결과 값을 계속 지속해서 쌓아가는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v스택으로 결과로 나온 수식은 쌓아준다. 그리고 어떤 수식을 적용할 건지 이 뒤쪽에다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식은 각각의 데이터를 열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썼던 그 패턴인데 리담수로 v값을 시퀀스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하니까 시퀀스로 시퀀스의 첫 번째 인수가 로우즈 행이죠. 근데 우리는 열로 이제 스플릿을 할 거니까 첫 번째는 비워두고 두 번째 칼럼 파라미터에다가 랭스 데이터로 v 밸류 값을 넣고 가로를 닫아준 다음에 몇 글자씩 분해할 건지 1, 한 글자씩 분해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다 닫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초기값을 비웠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 초기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수식에서 드랍 함수로 첫 번째 행을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숫자 각각 말이 안 나오네. 숫자가 한 글자씩 각각 열로 분해되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예시를 보면은 제가 이런 이상한 문자를 썼는데 난독화 됐을 때 쓸 문자를 어느 정도 지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난독화된 문자도 좀 예쁘게 나오게 할 수 있고 통일된 어떤 통일성 있게 난독화된 형태를 보일 수 있어서 난독화에 쓸 문자를 일단 내가 뭐 어떤 문자로 쓸 건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여기 제가 별도의 시트에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유닛 캐릭터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유닛 캐릭터 함수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유닛차 여기다 이제 뭐 임의의 숫자를 쓰면은 그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무거나 써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쭉 펼쳐놓고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퀀스 함수로 뭐 한 10만 정도 일단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에 해당되는 거, 2에 해당되는 거, 3에 해당되는 거 해서 쭉 그 각각의 숫자에 해당되는 그 유닛 코드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난독화 때 어떤 문자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좀 통일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내 임의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제가 좀 미리 한번 찾아놓은 게 1024 하나 1024 하나 쳐볼까요? 1024 하나 네, 1024 하나번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점자가 나오더라고요. 점자. 이 점자로 난독화 코드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1024 하나라는 이 숫자를 기억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1024 하나를 더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1024 하나. 그러면 숫자가 당연히 이렇게 일괄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유니코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면 이거는 숫자니까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는 유닛 캐릭터 함수로 이 범위를 씌우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봐놨던 그 점자들로 다시 숫자들이 변환이 됐죠. 그쵸? 그리고 얘를 이제 행별 문자로 합쳐야 되는데 문자로 합치려고 하는데 이 오류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if na는 빈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빈칸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행별로 이제 합쳐주는 거예요. 행별로. 그래서 바이로 함수를 썼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같이 써볼까요? 네, 바이로 함수는 배열에서 각각의 행별로 어떤 연산을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해줄 건지를 뒤에 써주는 형태죠. 람다 함수로 파라미터 x로 지정을 해주고 이것들을 모두 합치는 함수가 콘캣 함수가 있으니까 콘캣 함수로 이 지정했던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행별로 문자들이 다 합쳐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별로 문자를 합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문자를 아예 또 다 합치는 거예요. 행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4글자여서 4개가 나왔는데 이 4개의 배열을 모두 합치기 위해서 콘캣 함수를 해줘도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텍스트 조인으로 구분자를 지정을 해줘서 모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조인으로 딜리미터를 일단은 콤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콤마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합쳤는데 이 데이터 사이에 콤마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난독하라고 하기에는 좀 유추할 수도 있고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구분자가 있지만 구분자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이 유닛 캐릭터 30번 기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캐릭터 30번은 그냥 빈칸이거든요. 빈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콤마 대신에 유닛 캐릭터 30을 이용해서 모두 합치게 되면은 뭔가 우리는 어떤 문자로 구분을 했지만 합쳐진 것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IT 서랍이라는 글자가 이런 로직을 통해서 난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에는 패스워드 넣는 그 로직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패스워드 넣는 로직을 추가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 과정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패스워드를 abc123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 단위로 나누고 유니코드화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숫자가 또 나오겠죠. 이 A에 해당되는 숫자, B에 해당되는 숫자, C에 해당되는 숫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그 숫자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네,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444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444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이 값을 여기에 아까 우리가 1024 하나에 같이 더해주면 되는데 이 숫자의 범위를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값이 몇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패스워드냐에 따라서 이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뭐 엄청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24 하나의 이 점자 블록은 총 어디까지냐
쭉 내려보니까 여기까지가 점자 블록이네요. 그래서 총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냥 네, 255개만 있는데 아까 그 봤던 몇이었죠? 444를 여기다 더해버리게 되면 한번 더 해볼까요? 실제로? 네, 더 해볼게요. 444를 더해버리게 되면 뭐 이상한 유니코드가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255개 우리가 하기로 한 개수,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55개 안에서 이 값들이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드 함수를 쓰는 거예요. 모드 함수는 뭐냐면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만 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 함수로 아까 우리가 그 제안했던 255로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값은 255를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머지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444를 255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나머지가 189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큰 숫자라 하더라도 255를 넘길 수는 없어요. 나머지만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255를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직을 그대로 써서 여기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수식이 다 물려 있으니까 요 로직을 여기다가 그쵸? 더해주게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이렇게. 자, 그쵸? 그렇게 더했을 때에도 유니코드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가 적용된 그 난독화된 코드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가 나왔잖아요. 이 문자를 그럼 이제 복호화를 해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복호화는 역순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행으로 합친 거는 유닛차 30, 유니캐릭터 30 이 문자로 합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문자로 행으로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각각의 셀을 열로 또 글자 단위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까 했던 방식이죠. 미드 함수 해가지고 시퀀스에서 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문자들이 어떤 숫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또 유니코드화 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유니코드화 한 거에서 우리가 최초에 설정했던 그 초기값, 이 초기값은 우리가 점자로 쓰기로 하면서 정했던 그 숫자잖아요. 이 숫자, 그렇죠? 이 숫자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뺀 거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형태의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빼줘야겠죠. 빼주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 0과 9로 이루어진 그쵸?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 NA 그 오류들이 있었을 텐데 NA 오류들도 이제 빈칸으로 바꿔주고, 왜냐면 문자열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합치기 전에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준 상태에서 다시 얘를 행별로 합쳐주고요. 그쵸? 행별로 합친 이 숫자들을 다시 또 유닛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우리의 그 문자로 복구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 복구된 문자열을 컴퓨트 함수를 활용해서 합쳐주면은 자, 이렇게 복호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런 형태로 난독화가 됐고, 난독화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복호화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이런 로직이에요. 근데 이 로직도 뭐 정답은 없죠. 제가 그냥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단계의 난독화 복호화 과정입니다. 예, 가장 간단한 어떤 형태의 난독화 복호화 과정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문자를 치환한 다음에 시프트하고, 그쵸? 복구할 때는 시프트한 숫자만큼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치환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교를 부려서 패스워드 형태로 넣어줬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그런 형태인 거죠. 네. 이 로직을 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이거를 복구를 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떤 행한 그 로직을 남들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어떤 보안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과정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해석할 수 있다라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돌려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변수들을 굉장히 보기 난잡한 너저분한 형태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거 풀라는 놈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냥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보안이 강화되는 뭐 그런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재밌게 이렇게 변수도 한번 어렵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변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지러운 변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해요. 네. 그냥 뭐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문자 L과 대문자 I로 구성된 어떤 5개인가요? 5개로 이루어진 그 변수를 여러 개를 나열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또 수식을 짠 거죠. 일일이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일단은 L하고 I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한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한 5개만 해볼까요? 5개로 5개 문자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 2개니까 1과 2로 이루어진 배열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 1을 추저함수로, 얘라고 하고 2를 얘라고 하자. 아이고, 여기 나가면 안 되죠. 1을 얘라고 하고 2를 얘라고 하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잠시만요. 스펠링을 틀렸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랜덤으로 L과 I가 나오는 배열이 만들어졌죠. 얘를 이제 콘캣 함수로 합칩니다. 그러면 랜덤한 어떤 코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적당히 한 30개 정도 만들자고요. 변수로 우리가 수식에서 몇 개를 쓸지 모르지만 충분히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makeArray 함수를 쓴 거고요. makeArray 함수로 row 30개, 그래서 람다 r과 c, makeArray 함수도 파라미터를 2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방금 수식을 넣고 닫아주게 되면은 이 수식이 30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당연히 또 중복값이 있을 수 있겠죠. 랜덤이긴 해도. 그래서 유닉 함수를 한 번 더 걸어주면 완벽하겠어요. 유닉 함수를 넣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중분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데, 이게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왔을 때 이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값으로 붙여 넣어요. 네,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L과 I로 이루어진 랜덤한 변수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우리 저거 있잖아요. 엑셀랩스에 변수를 일괄로 바꾸는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띄우는 게 좋을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함수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일괄로 변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L 키를 누르면 그 변수가 쓰인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면은 동시에 그 변수명이 바뀐단 말이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전부 다 변수를 먼저는 정상적인 수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이런 변수들로 변수를 다 치환시켜주는 형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쓰인 숫자들도 다 그냥 일부러 변수화를 했어요. 보기 어렵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사한 애들만 막 보이니까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하기 싫다. 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교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런 원리로 작성을 한 거고요. 어지러운 변수 만들기 파트. 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랜덤한 여러 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했던 방식은 문자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식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너가 알려준 방식은 수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콤마 단위로 콤마는 행으로 스플릿 해주고 그리고 이 세미콜론은 열로 스플릿 해주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를 나눈 그런 수식인데 샘플이죠. 샘플 수식인데 이 샘플 수식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시크릿으로 그 함수를 지정해 놨으니까 시크릿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값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다시 또 복구를 해보면 시크릿 함수로 이렇게인가요? 네. 값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수식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이 수식으로 건 건데 얘는 다 텍스트 형태로만 나오니까 그러면 수식이 다 깨져 버리지 않느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포뮬러 텍스트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이 쓰는 그 함수죠. 포뮬러 텍스트 함수는 말 그대로 이 수식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그 난독화를 적용하지 않고 이 값에다가 난독화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크릿. 그러면 이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난독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패스워드도 넣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복호화할 때 얘를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값으로 붙여놓고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F2를 한번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수식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수식도 그대로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암호문을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제 유튜브 채널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여기다가 해독을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배포 파일의 패스워드는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포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하는데 그 일부 분들은 그냥 파일만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제가 짜놓은 것들을 쓸 수 있게 돼 버리다 보니까 공부하실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좀 하시게끔 하기 위함인 것도 있어서 그런 의미로 패스워드를 부여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걸 입력하면 풀리게 해놨으니까 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